이 시간에는 자중에 의한 응력과 변형량을 공부합니다. 예, 제가 좀 한자를 써놨어요. 자중, 무슨 뜻일까요? 스스로의 무게라는 뜻이에요. 예,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는 설계를 할 때 또는 어떤 그 응력을 해석을 할 때 외부로부터 어떤 이렇게 힘이 가해졌을 때 그 단면에 발생하는 응력 또는 뭐 변형량 이런 것들을 구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공부를 하고자 하는 것은 외력도 외력이지만은 그 뭐예요? 부품이나 그 구조물 자신의 무게에 의해서도 응력이 발생하고 뭐예요? 변형도 발생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 그래서 어떤 그 기계를 구성하고 있는 어떤 그 부품이나 또는 뭐 교량이나 또는 이런 어떤 건축물이나 이런 그 구조물에서 단면적이 크면서 길이가 긴 경우에는 가해지는 외력보다도 그 스스로의 무게가 더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단면적이 작고 길이가 짧은 경우에는 그 자체의 그 무게를 우리가 무시하고 외력만 가지고 이렇게 응력을 해석하기도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 대해서는 그 물체의 그 스스로의 무게, 자중을 고려해서 우리가 응력을 해석하고 변형량도 우리가 따져봐야 된다 이런 얘기죠. 예. 자, 그런데 이 자중, 그 무게죠, 무게. 그 물체의 어떤 그 무게인데 그 무게를 알기 위해서는 먼저 비중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예, 왜 그러냐 하면은 어떤 그 구조물을 보게 되면은 그 덩치가 엄청 커요. 예. 근데 그 자체의 무게를 갖다가 우리가 저울에 달아서 측정할 수 있나요? 못하죠. 그렇죠? 예. 그렇지만은 그 물체의, 그 물질의 비중을 알고 있다면 그 물체의 무게를 계산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미 여러분들이 물론 알고 계시겠지만은 비중이라는 것은 뭐예요? 예, 무게의 비죠. 예, 무게의 비입니다. 예, 무게의 비예요. 그럼 어떤 무게의 비냐? 자, 이겁니다. 1atm, 표준 대기압이죠. 1기압이라고 얘기를 하죠. 예, 1atm, 섭씨 4도씨의 물과 같은 체적을 갖는 다른 물질과의 질량과의 비다. 예, 그러니까 물과의 다른 물질과의 질량비 또는 뭐예요? 밀도비 또는 뭐예요? 비중량비. 예, 같은 체적을 갖는 물과 다른 물질과의 그 질량이나 밀도나 비중량의 비를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 비중이라고 한다. 이겁니다. 자, 근데 여기에서요, 4도씨, 물이 섭씨 4도씨의 물이라야 한대요. 여러분들, 이제 겨울이 다가옵니다만은, 물은 어떤 성질을 갖습니까? 4도씨까지는 문제가 발생이 안 되는데 그 물이 4도씨 이하가 되면 어떻게 되냐면 밀도가 적어져요. 밀도가 적어지는 대신에 체적이 증가합니다. 예. 그래서 어떤 그릇에 우리가 물을 이렇게 담아놓고, 예. 그 다음날 아침에, 저녁에 담아놓고 그 다음날 아침에 보면은 겨울에 물이 얼어요. 어는데 어떻게 되나요? 그 그릇의 위쪽으로 이렇게 수북하게 올라옵니다. 그렇죠? 그 뭐예요? 체적이 늘어났다는 거예요. 네, 체적이 늘어나면서 대신에 어때요? 밀도는 작아진 거죠. 그렇죠? 자, 질량과 밀도, 체적, 이거 어떤 관계를 갖고 있습니까? 이런 관계를 갖고 있죠? 질량은 밀도 곱하기 체적이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여기서 밀도는 뭐예요? 밀도는 체적분의 질량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체적이 커지니까 밀도가 작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물이라고 하는 것은 그 특성이 섭씨 4도씨보다 더 아래로 내려가게 되면은
최적이 증가하면서 밀도가 줄어들게 돼요. 예, 그래서 우리가 그 무게의 비, 질량의 비를 따질 때에 예, 물의 온도가 이제 그 4도C, 예, 4도C일 때의 그때의 그 질량, 밀도, 비중량과의 비로서 우리가 비중을 갖다가 이제 나타내는 것이죠. 여러분들 그거 궁금하지 않아요? 겨울에 강이나 이런 냇가에 고기들이 얼어 죽지를 않아요. 우리가 뭐예요? 그 영하로 기온이 내려가게 되면은 물속에서 다 얼음이 얼어가지고 어때요? 고기들이 다 얼어 죽을 것 같잖아요. 근데 고기들 얼어 죽지 않습니다. 예, 그 이유는 왜 그러냐 하면은요. 이제 온도가 내려가면은 섭씨 4도씨 그 이하로 내려가서 0도씨 이하로 내려가잖아요. 그럼 이제 물의 그 표면이 이제 얼기 시작을 합니다. 얼어요. 그럼 표면에서 어는 거니까 어때요? 최적이 늘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최적이 늘어나면서 밀도가 줄어들어야 이게 얼음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표면에 이제 얼음이 얼었어요. 예. 그러면은 그 얼음 그 밑에 있는 물은 어때요? 온도가 더 이렇게 내려가고 싶은데 뭐예요? 온도가 더 내려가려면은 최적이 늘어나야 되는데 이미 위에서 얼음이 얼어가지고 최적이 늘어나질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돼? 밀도의 변화가 없어. 다시 말해서 온도가 더 이상 내려가질 않는 거야. 그래서 얼음 속에 있는 물의 온도는 보통 이 섭씨 4도씨 정도가 그냥 된다고 해요. 예, 얼지를 않고. 그러니까 겨울에도 고기들이 죽지 않고 물속에서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예, 여담을 좀 했고요. 자, 아무튼 비중이라는 건 그런데, 자, 이걸 다시 다른 표현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비중이라고 하는 것은 물의 무게를 1로 했을 때, 그거와 비교했을 때, 이 물질이, 예, 다른 물질의 그 무게가 몇 배가 더 무겁냐, 몇 배가 더 가볍냐, 예, 그것을 나타내는 게 비중이다, 이겁니다. 예. 그래서 비중이라고 하는 것은 쓰면은 이렇게 쓸 수 있어요. 비중이라는 것은요, 어떻게 쓸 수 있나요? 예, 물의 질량 분의 어떤 그 물질의 질량. 예. 이 질량 대신에 밀도가 들어갈 수도 있고요. 또는 뭐예요? 비중량이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예. 질량 대신에요. 밀도는 이제 여러분들이 여기서 알았어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지금 계속 비중량 얘기를 제가 했는데요. 비중량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이겁니다. 비중량. 예. 우리가 공학에서 이 비중량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비중량이라고 하는 것은요, 어떤 물질의 단위 최적당 중량을 말해요. 단위 최적당 중량. 예. 중량, 무게 같은 말이죠. 예. 그래서 단위는 뉴턴 퍼 미터의 세제곱. 예. 뉴턴 퍼 미터의 세제곱. 또는 센티미터의 세제곱. 밀리미터의 세제곱. 이렇게 단위는 예, 쓰여지는 거죠. 단위 최적당의 무게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비중량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 그래서 이 어떤 그 물질의 비중이라고 하는 것은 물의 질량과 그 물질의 질량과의 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지구상에 존재하는 금속 중에서 가장 무거운 그 금속이 뭔 줄 아세요? 오스뮴이라고 하는 겁니다. 오스뮴. 예, 오스뮴. 원소기호 OS로 쓰는데요. 이 오스뮴의 비중이 얼마냐 하면은요, 22.59예요. 물보다 몇 배가 무거워요? 22배보다도 더 무거운 거야. 그러니까 요만한 게 뭐야? 엄청 무거운 거야. 예. 그러면은 가장 가벼운 금속은 뭘까요? 가장 가벼운 금속. 리튬이라는 거 여러분들 들어보셨죠? 그죠? 예. 리튬의 비중은 얼마냐 하면은 0.53이에요. 물보다 가벼워요. 예. 물의 무게보다 같은 체적일 때 물의 무게보다 한 2분의 1 정도밖에 되지를 않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주로 다루는 금속이 어떤 겁니까? 철이죠, 철. 그죠? 예. 그럼 철의 비중은 얼마인가요? 7.87이죠.
그죠? 예,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되겠죠? 예, 철은 물보다 7.87배가 더 무거운 거다라는 겁니다. 예,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비중량이 단위 채석당의 중량인데, 그럼 이걸 식으로 한번 써볼게요. 예, 비중량을 기호 감마로 놓겠습니다. 감마로 놓고요. 최적의 기호를 V로 놓겠습니다. V로 놓고요. 그 다음에 중량, 무게죠. 중량, 무게의 기호를 W로 이렇게 놓겠습니다. W로 놓겠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걸 식으로 쓰게 되면은 비중량은 단위 채석당의 중량이라고 했으니까 어떻게 쓰여집니까? 비중량 감마는 뭐가 돼요? V분의 W 이렇게 쓸 수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 단위 채석당의 중량 이렇게 계산되는 거잖아요. 여기에서 뭐예요? 우리가 알고자 하는 것은 지금 우리 자중을 할 거란 말이에요. 예. 그 물체의 무게, 중량을 내가 구하고 싶은 거예요. 최적은 구할 수가 있어요. 최적은. 그죠? 단면적 알고, 균일한 어떤 재료 같은 경우에는 단면적 곱하기 길이, 이렇게 하면 바로 최적이 구해지잖아. 그죠? 그러니까 최적은 알 수가 있어. 그럼 무게는 비중량만 알면은 구할 수 있다는 얘기다. 그렇죠? 네, 그래서 이 식으로부터 W는 어떻게 되나요? W는요. 비중량 곱하기 V,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알고자 하는 그 물질의 무게, 그 물체의 무게, 그 물체의 무게는 비중량과 최적만 알면은 구할 수 있다라는 거야. 이건 여러분들이 이제 취업을 해서도 회사에서 많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거를 반드시 꼭 알고 계셔야 돼요. 알겠죠? 자, 그러면은 이 비중량을 어떻게 구하느냐? 바로 이 비중량은 비중으로부터 구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런 비중 있잖아요. 오스뮴이다, 리튬이다, 철이다. 이런 거는요, 우리가 인터넷 들어가도 나오고요. 그렇죠? 우리 원소 기호, 여러분들 전에 옛날에 고등학교 때 요즘 화학 배우는지 모르겠는데, 거기에도 이게 다 나와요. 그러니까 비중을 이용을 해서 우리가 비중량을 구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요, 아까 여기서 비중에 대해서 제가 정의를 내렸는데요. 어떤 물질의 비중을 S라고 놓을게요. S라고 놓고요. 물의 비중량을 감마 W로 놓겠습니다. 감마 W로 놓겠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구하고자 하는 알고자 하는 그 물질이 되겠죠. 어떤 그 물질의 비중량을 감마로 이렇게 놓겠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비중 S는 식이 어떻게 되나요? 비중 S는 우리가 알고 있는 거예요. 그건 측정을 해서 실험을 해서 무게하고의 그 비를 측정을 하면 나오니까 어떻게 측정해요? 같은 채석 이렇게 어떤 용기를 만들어 놓고 여기에다가 물을 먼저 집어넣어. 물을 집어넣은 다음에 이걸 무게를 측정해. 그 다음에 그 물을 쏟아버려. 그리고 내가 알고자 하는 그 물질을 여기다가 집어넣는 거야. 그러면 교수님 철 같은 거 그거 그냥 덩어리인데 고체 덩어리인데 어떻게 넣어요? 뭐예요? 그거 용해시키면 되죠. 그죠? 용해시킨 거. 그래서 우리가 이제 비중할 때 액체하고 고체는 물을 기준합니다. 참고적으로 알고 계세요. 액체하고 고체는 바로 물을 기준해서 서로 비교해서 그 무게의 비로서 이제 비중을 나타내고요. 기체 있잖아, 기체. 가스. 공기라든가, 질소라든가, 수소라든가, 이런 거 있잖아. 이런 기체는 그러면은 그 비중을 어떻게 나타내느냐? 공기하고 비교를 합니다. 그래서 일기압 똑같아요. 일기압 대신에 4도씨가 아니고 0도씨. 일기압 0도씨일 때의 그 공기의 질량과의 비로서 기체의 비중을 나타냅니다.
근데 이제 고체나 액체의 비중은 이제 이렇게 물로서 비교를 해가지고 나타낸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에서 그 어떤 내가 알고자 하는 그 물체의 비중을 S라고 놓는다면 그 S는 뭐예요? 물의 비중량분의, 물의 비중량을 뭘로 놨습니까? 감마 W로 놨잖아요. 그죠? 예, 물의 비중량분의 내가 알고자 하는, 그죠? 이 어떤 물질의 비중량. 이 B가 바로 비중이란 말이에요. 여기 나와 있잖아요. 그죠? 이 비중량과의 비예요. 그게 비중이란 말이죠. 예. 그러면은 이 식에서 아주 중요한 식이 만들어지죠? 내가 알고자 하는 그 물질의 비중량 감마는 어떻게 됩니까? 물의 비중량 곱하기 뭐가 돼요? 내가 알고자 하는 그 물질의 비중값을 곱하면 비중량이 구해진다라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식이죠. 그러면은 내가 이 비중은 알아.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서 비교를 해가지고서 그 물질의 비중을 내가 알고 있어. 알고 있어. 자료에도 나와 있고, 그죠? 그러면 이 물의 비중량은 얼마냐 이거예요. 자, 이거는요 측정을 해봤습니다. 예, 어떻게 측정을 해봤냐 하면은요, 여기 이렇게 용기가 있는데요. 이 용기의 치수가 가로 1m, 세로 1m, 그 다음에 이 높이가 1m가 되는 이 용기를 만들어 놓고 여기에 이렇게 물을 갖다가 채웠습니다. 물을 채웠어요. 물을 채운 상태에서 얘를 갖다가 이제 무게를 측정을 했어요. 예, 무게를 측정했더니 그 무게값이 얼마가 나왔느냐? 물 무게가 1000kg 중이 나왔어요. 예, 1000kg 중. 예, 우리가 1000kg 중 하면 이거 뭐예요? 우리가 1톤, 그죠? 예, 이게 이제 중력 단위죠. 중력 단위죠. 무게는 중력과 속도하고 관련됩니다. 예, 무게는 우리가 이제 어떻게 구합니까? 무게는 질량 곱하기 중력과 속도 이렇게 해서 구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무게는 질량 곱하기 중력과 속도예요. 제가 전에 한번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무게하고 힘하고는 같은 물리량이다. 이런 말씀을 한번 드렸죠. 예, 얘하고 얘는 서로 같은 물리량이에요. 근데 힘이라는 것은 뭐예요? 뉴턴의 운동 제2법칙에 의해서 어떻게 됩니까? 질량 곱하기 가속도죠. 예, 이때 이 가속도는 중력 가속도가 아니에요. 그죠? 예, 이게 어떤 물체에 내가 힘을 줘요. 이렇게 힘을 주었을 때 이 물체가 운동을 해요. 예, 운동을 하면서 어떻게 돼요? 속도의 변화가 생기죠. 예,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 속도의 그 변화, 값하고 그 다음에 이 질량과의 그 곱, 예, 그걸 우리가 이제 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 무게라는 것은 바로 뭐예요? 이 지구의 중력에 의해서 발생되는 물리량이에요. 무게라고 하는 것은.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지구에서의 무게하고 달에 가서의 무게하고 뭐 한 6분의 1 정도 차이가 난다. 그죠? 그거는 바로 뭐냐면 질량은 변하지 않는데 이 중력 가속도가 변하는 거야. 예, 중력 가속도가. 중력 가속도가 지구에 비해서 뭐예요? 달의 중력 가속도가 한 6분의 1 정도가 된다는 거죠. 그건 왜 그러냐 하면은 달의 질량이 지구의 질량보다 작기 때문에 그렇죠. 예, 우리 만유인력의 법칙에서 뭐 질량을 갖고 있는 물체와 물체는 서로 끌어당기는 힘이 작용한다. 예, 들어보셨죠? 그죠? 예, 아무튼 그렇고요. 예, 그래서 일단은 무게라는 것은 무조건 지구상에서의 무게라고 하는 것은 질량 곱하기 중력 가속도가 돼요. 중력 가속도의 그게 얼마라고 그랬어요? 예, 9.80665죠. 예, 뭐 대략 9.807 정도. 예. 또는 우리가 책을 보다 보면은 그냥 9.8, 그죠? 예, 9.8 또는 뭐 9.81, 예, 이렇게 많이 쓰고 그래요. 그리고 이 중력 가속도는요, 지구상에서 다 항상 일정한 게 아니에요. 참고적으로 알고 계세요. 예, 그 위치마다 다 다릅니다. 그래서 뭐 적도 있잖아요. 적도 뭐예요? 지구상에서 가장 그 둘레 길이가 긴, 그렇죠? 가장 불룩하게 나온 위치잖아요. 거기서의 중력 가속도하고
그 다음에 거기서 이제 고위도로 올라가요. 이렇게 뭐 북극이나 뭐 이렇게 또 남극 쪽으로 이렇게 내려가요. 예. 그러면은 그렇게 갈수록 극지방 쪽으로 갈수록 중력 가속도는 더 작아져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도 그 물체의 무게가 서울에서의 무게하고 부산에서의 무게하고 이게 서로 다르다는 거예요. 예, 그 중력 가속도가 달라요. 우리 이거 그 인터넷 들어가면은 그 위치 지역마다 그 중력 가속도의 크기가 다 나와 있어요. 여러분 그거 모르셨죠? 예,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무게라고 하는 것은 질량 곱하기 이제 중력 가속도다. 이런 얘기죠. 자, 그래서 지금 제가 물 무게 이걸 측정을 했더니 이 가로 세로가 1m, 높이가 1m가 되는 용기 속에 물을 가득 채웠을 때 측정을 했더니 그 무게가 1000kg 폴스였었어요. 예. 그 이제 안단 말이죠. 이 물 무게를요. 예. 그래서 이거를 이제 이용을 해가지고서 내가 알고자 하는 그 물체의 이 무게 W를 갖다가 이제 구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요, 그거를 구하기 위해서요, 먼저 여기에서 이 식이죠. 비중량, 이 감마를 알아야 이 식에다 대입을 해가지고서 무게를 구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감마는 감마 W 곱하기 S야. 그럼 여기에서 감마 W가 얼마냐? 1000kg 펄스인데 이건 무게잖아. 근데 체적이 뭐가 돼? 가로, 세로, 높이가 각각 1m니까 체적은 1m의 세제곱이잖아. 예. 그래서 물의 비중량은 어떻게 되냐면은 1000kg 펄스 퍼 미터의 세제곱이 돼요. 비중량, 물의 비중량입니다. 이게 물의 비중량이에요. 예, 물의 비중량. 예, 이건 측정을 하니까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물의 질량은 1000kg이에요. 예, 물의 질량이 1000kg이에요. 우리가 무게는, 써놨나요, 제가요? 예, 무게는 질량 곱하기 중력 가속도죠? 여기 써놨네요. 그죠? 예, 무게는 질량 곱하기 중력 가속도야. 그러니까 물의 질량은 1000kg이라는 거예요. 예, 여기서 F가 이게 바로 뭐예요? 중력 가속도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물 무게는 1000kg 중이 되고요. 예, 물의 비중량은 바로 단위 체적당의 그 무게니까 이 체적이 1m의 세제곱이야. 그렇죠? 그러니까 1m 세제곱당의 그 무게가 1000kg 폴스다. 예, 이게 이제 물의 비중량이에요. 그러면은 이거를 대입을 해가지고 이 식을 다시 쓰면 어떻게 되나요? 여기에서 요거 중력 가속도잖아요. 중력 가속도 대신에 뭐예요? 9.807을 갖다가 곱해주면 되잖아요. 그럼 곱하면 얼마가 됩니까? 9807. 그 다음에 뭐예요? 비중. S. 그렇죠? 단위는 뭐가 돼요? 이거, 킬로그램 펄스에서, 요거, 뭐예요? 단위가? 뉴턴이 되죠? 9.8 곱했으니까. 그렇죠? 예. S, 뉴턴 퍼 뭐가 되나요? 미터의 세제곱.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 왜? 감마가 물의 그 비중량이 1000kg 펄스 퍼 미터의 세제곱이니까, 예. 그 미터 세제곱이 이렇게 와야죠. 여기에서.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식을 정말 반드시 꼭 기억을 하고 계셔야 돼요. 다시 한 번 더 정리합니다. 감마는 내가 알고자 하는 그 물체의 비중량, 감마는 얼마다? 9807S다. 그리고 단위는 뉴턴 퍼 미터의 세제곱이다. 해서 이 식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죠? 자, 앞 시간에 우리가 이제 그 비중하고 비중량을 공부했습니다. 내가 무게를 구하고자 하는 그 어떤 그 물체의 그 비중량을 어떻게 구한다고요? 비중량 감마는 어떤 식에 의해서요? 9807S. 단위는 뭐가 된다고요? 이때 단위가 뉴턴 퍼 미터의 세제곱. 이렇게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떤 물질이 있는데 그 물질의 비중값이 10이야. 계산 좀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요. 비중을 10으로 놓을게요. 다시 말해서 이건 뭐예요? 물보다 10배가 무거운 그런 물질이죠. 그렇죠? 그럼 이때 이 물질의 비중량은 어떻게 계산이 됩니까? 감마는 9807 곱하기 뭐가 돼요? 비중 10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계산됩니까? 이거요.
98,070 뭐예요? 단위가 뉴턴이 되나요? 그죠? 예. 뉴턴 퍼 미터의 세제곱 이렇게 되는 거죠. 예. 이게 지금 내가 알고자 하는 그 물질의 비중량이 되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이 물체가 이런 모양을 갖고 있다. 이런 치수를 갖고 있다. 예. 여기가 가로가 5m, 세로가 5m. 예, 단위를 미터로 한번 해볼게요. 그렇게 하고 이 높이가 10m. 예. 이러한 물체다. 그럼 이거의 무게가 얼마가 되겠느냐라는 거야. 무게가. 그 비중량을 구했어. 비중량이 이게 된다는 걸 알았어. 그럼 어떻게 돼요? 무게는요? 무게. 예, 중량이죠. 어떻게 계산됩니까? 무게는 바로 비중량 곱하기 최적이죠. 앞 시간에도 말씀드렸죠? 그죠? 예, 비중량 곱하기 최적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돼요? 비중량 98,070이야. 98,070 곱하기 최적, 여기 V 최적 어떻게 계산돼요? 면적 5m 곱하기 5m 25 곱하기 얼마예요? 높이 10. 그죠? 그죠? 예. 5 곱하기 5. 그럼 이거 면적 나오는 거죠. 그죠? 예, 면적이에요. 예, 이렇게 돼요. 예, 그거 곱하기 어떻게 해요? 이 면적 곱하기 높이 해주면 최적이 나오잖아. 10.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250m의 세제곱. 그죠? 예, 이렇게 돼요. 그럼 여기다가 이 최적을 갖다가 곱하는 거야. 그러니까 250 하면은 계산기 누르면 나오겠다. 그죠? 예. 계산기 누르면 나와. 단위는 뭐가 될까요? 뉴턴이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이거의 단위가 뭐예요? 이거의 단위가 뉴턴 퍼 미터 세제곱이고요. 이거의 단위는 뭐예요? 미터의 세제곱이잖아요. 미터의 세제곱. 그죠? 그러니까 얘하고 없어지고 나오는 단위 뭐만 남아요? 뉴턴만 나오잖아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식을 정말 꼭 알고 있으셔야 돼요. 만약에 중력 단위를 어떤 회사에 갔는데 쓰고 있다. 그럴 때는 바로 감마는 뭐예요? 1000S 단위는 킬로그램 폴스 퍼 미터의 세제곱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감마는 1000S. 이때 단위는 킬로그램 폴스 퍼 미터 세제곱이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만약에 중력 단위로 해가지고서 무게를 계산할 때는 이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구해주시면 되고요. 이건 이제 SI 단위인 뉴턴 단위로 할 때는 여기다가 F 대신에 9.807 대입을 한 거죠. 예, 그렇게 해서 이 식으로 해가지고 뉴턴 단위로 여러분들이 계산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자, 그러면 이제 자중에 의해서 발생하는 우리가 응력과 변형량을 이제 구해봅시다. 이제 우리가 자중을 구할 수 있으니까 여기에 뭐 이런 경우를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예. 여기에 지금 천정에 어떤 물체가 이렇게 매달려 있어요. 예. 매달려 있습니다. 치수가요. 여기서 여기까지가 길이가 L이에요. 예. L이고요. 그 다음에 단면적은 A입니다. 단면적은 A예요. 지금 물체. 예. 자, 이 상태에서 이 재료에 발생되는 응력을 한번 계산해 보자. 자, 여기 밑에 끝단에서 이무의 위치 한번 여기쯤 잡아볼까요? 예. 그걸 X라고 놓을게요. 이 길이 X. 바로 이 X가 되는 이 위치에서 발생되는 응력을 한번 계산해 보자 이거야. 예. 여기에 이렇게 응력이 발생이 되겠죠? 위치에서. 그죠? 예, 이렇게 발생이 될 겁니다. 발생이 될 거예요. 이 응력을 기호 제가 시그마 X로 놓을게요. 그럼 여기에서 이 시그마 X는 어떻게 계산이 되나요? 시그마 X는 역시 응력이니까 면적분의 힘이잖아요. 그죠? 그럼 면적은 어떤 면적이 돼요? 바로 이 재료의 횡단면적이잖아. 면적 뭘로 놨어요? A로 놨잖아. 그죠? A분의 여기 뭐가 돼요? 힘이죠. 그럼 이렇게 매달려 있으니까 어떻습니까? 이 단면에 미치는 이 자중은 위에 부분은 소용이 없죠. 그죠?
바로 이 밑에 부분, 이 부분이 현재 이 단면에 미치는 그 자중이 됩니다. 힘이 됩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무게를 구하면 되겠네요. 어떻게 구해요? 우리 바로 전 시간에 공부했잖아요. 이 부분의 최적에다가 이 재료의 비중량을 곱하면 되겠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 재료의 비중량을 감마로 놓을게요. 예, 비중량을 감마로 이렇게 놓겠습니다. 그러면 이거 어떻게 됩니까? 바로 뭐예요? 감마 비중량 곱하기 뭐가 돼요? 최적이 바로 무게가 되잖아요. 그럼 최적은 바로 뭐가 돼요? 이 단면적이 A니까 A, 그 다음에 길이 X. 그렇죠? 예. 이게 바로 이 단면에서의 발생되는 자중에 의한 응력이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AA 같네요.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정리하면은 감마 X만 남아요. 예. 그러니까는 끝단에서 이무의 위치 X인 곳에서 발생되는 응력, 자중에 의해서 발생되는 응력은 뭐가 된다? 감마 X가 된다. 아시겠죠? 예. 자, 그런데 이 재료가 만약에 파괴가 된다면, 자중에 의해서 파괴가 된다면 어디에서 파괴가 될까요? 여기에서 파괴가 돼요? 아니죠. 예. 이 자중이 가장 크게 미치는 위치가 어딘가요? 그쵸? 네. 바로 여기입니다. 예. 여기에서 이 재료가 파괴가 될 거예요. 저기에서. 그렇죠? 그럼 이 위치에서 발생되는 응력, 여기서 발생되는 응력, 이 응력을 시그마라고 놓으면 이 응력 시그마는 어떻게 계산이 되나요? 어떻게 되나요? 시그마는 역시 면적분의 힘이잖아요. 면적 뭐예요? A. 그 다음에 이 전체 무게죠? 이번에는요? 전체 무게야. 그러니까 전체 무게니까 어떻게 해야 돼, 이거? 이 재료의 비중량에다가 전체 체적을 곱하면 되겠죠? 그 비중량 감마로 놨잖아요? 그러니까 감마 곱하기 뭐가 돼요? 체적은요? 단면적이 A니까 A 곱하기 뭐가 돼요? 길이 L. 이렇게 되잖아요. 그렇죠? 예, 정리하면 어떻게 됩니까? 감마 L. 어렵지 않죠? 예, 이렇게 간단합니다. 만약에 여기에서 이렇게 또 하중이 작용되고 있다. 이런 외력이 또 작용이 되고 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에서 발생되는 최대 응력. 시그마 맥시멈이라고 할까요? 최대 응력 어떻게 됩니까? 여기에서 발생되는 응력. 이거에 의해서 발생되는 자중에 의해서 발생되는 응력 플러스 뭐예요? 이거에 의해서 발생되는 응력 하면 되죠? 뭐예요? 그냥 A분의 P 이렇게 해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자중에 의해서 발생되는 최대 응력 플러스 외력에 의해서 발생되는 응력 A분의 P. 이게 바로 여기에서 발생되는 최대 응력인 거예요. 그죠? 아주 간단하죠?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응력을 계산을 했고요. 이번에는 변형량을 한번 따져보도록 그렇게 할게요. 변형량. 일단 그림을 하나 다시 한번 그려볼까요? 지금 재료가 이렇게 있고, 이 길이가 L이에요. 그죠? L. 자, 그리고 단면적은 A고요. 자, 그랬을 때 이무의 위치까지의 거리를 X라고 놓고요. 이 거리를 X라고 놓고, 이 X에서 미소 길이. 여러분들 고등학교 다닐 때 들어보셨나요? 우리 미분적분. 새롭죠? 자, 미소 길이를 dx로 이렇게 놨습니다. dx로 이렇게 놓을게요. dx로 놓을게요. 이 미소 길이를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구할 거냐 하면은요. 바로 이 미소 길이, 미소 길이에서 발생된 변형량. 여기서 이제 신장이 되겠다. 늘어났겠다. 그죠? 만약에 얘네들이 거꾸로 이렇게 위로 있으면은 이런 식이 되면은 뭐예요? 이게 이제 응력이 인장 응력이 아니고 뭐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압축 응력이 발생이 되는 거고 여기서는 지금 인장 응력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발생되는 변형량은 여기서는 뭐가 되나요? 늘어나는 신장량이 되죠. 근데 만약에 재료가 이렇게 있으면 반대로 수축량이 되는 거죠. 줄어드는 길이가 되겠죠. 아무튼 일단 그 변형량을 이제 구하는데 자, 그랬을 때에 이 미소 길이에서 dx에서 발생되는 그 변형량을 dx에서 발생되는 변형량을 d
람다로 이렇게 놓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은 dx에서 발생되는 변형량을 구해서 얘를 갖다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쫙 더해 나갈 거예요. 그걸 우리가 이제 적분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렇죠? 들어보셨죠? 그런 방법으로 이제 해 나갈 겁니다. 자, 그러면은요, 바로 요 지금 미소 길이 dx에서의 변형률은 어떻게 되나요? 변형률. 그거를 입실론 x로 놓을게요. 변형률 아시죠? 처음 길이에 대해서 얼마만큼 늘어났느냐, 줄어들었느냐. 그 비율을 나타내는 걸 우리가 변형률이라고 하잖아요. 그럼 이 입실론 x는 어떻게 되나요? 처음 길이가 뭐예요? dx죠. dx. 그 다음에 뭐예요? 여기서 발생된 변형량이 뭐예요? d 나온다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들 후쿠의 법칙 배웠죠? 그죠? 후쿠의 법칙이 뭐예요? 후쿠의 법칙. 시그마 이꼴 2의 입실론. 뭐예요? 수직응력과 발생되는 세로 변형률은 서로 비례한다. 거기에 이렇게 뭐예요? 탄성계수가 들어가죠. 세로 탄성계수가 들어가잖아. 또는 이걸 우리가 뭐라고 했어? 영계수라고 얘기를 하지.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후쿠의 법칙이 적용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바로 여기 x 이 위치에서의 발생되는 응력을 x 위치에서의 응력을 시그마 x로 놓을게요. 여기서의 발생되는 응력이야. 그럼 이때 이 시그마 x는 앞에서 했죠? 뭐가 됩니까? 감마 x죠. 그죠? 감마 x예요. 감마 x예요. 그리고 이 시그마 x는 이제 자중에 의한 능력인데요. 그럼 여기서는 발생되는 능력이 시그마 x야. 여기서 발생되는 능력이 시그마 x야. 그럼 여기서 발생되는 능력은 그러면 어떻게 될까? 조금 더 커지겠다. 엄밀히 말하면. 그러나 우리가 수학적으로 말하는 이 dx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거의 같은 위치가 되는 거야. 그걸 있으니 우리가 미소라는 말을 쓰잖아. 미소 길이. 그죠? 그래서 여기에서 발생되는 응력도 시그마 x, 여기서 발생되는 응력도 시그마 x로 그냥 일정하게 그렇게 봅니다. 일정한 걸로 그렇게 보고서 이걸 이제 여기에서 이제 후쿠의 법칙을 갖다가 이 식에다가 이제 대입을 하는 거죠. 그럼 여기서 후쿠의 법칙에서 뭐예요? 변형률은 2분의 시그마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걸 다시 쓰면 어떻게 되나요? 다시 쓰면 써볼게요. 뭐가 돼요? 2분의 시그마 x 이렇게 쓸 수 있겠다. 그렇죠? 변형률은 탄성계수분의 응력. 변형률은 탄성계수분의 응력. 바로 여기 위치에서 후쿠의 법칙을 적용을 시킨 겁니다. 그럼 여기에서 이제 이 식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한번 발생되는 변형량을 구해보자라는 거예요. 저 식에서 D 나온다에 대해서 이걸 D 나온다로 정리를 해볼게요. 그럼 D 나온다는 어떻게 됩니까? 2분의 시그마 x에 곱하기 뭐가 되나요? dx 이렇게 되네요. 맞죠? 그렇죠? 그런데 시그마 x가 뭐라고요? 감마 x예요. 감마 x야. 그래서 이 시그마 x 대신에 감마 x를 대입하면 어떻게 되나요? 2분의 감마 x의 dx 이렇게 되지 않아요? 그렇죠? 식이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그러면은 이거는 D 나온다는 뭐예요? 바로 이 미소 길이 여기에서 발생된 변형량이잖아요. 근데 내가 알고 싶은 것은 이 전체에 대해서 발생되는 변형량을 알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됩니까? 이제 적분을 해야 되겠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더해줘야 돼요. 그러면 그걸 이제 더해주는 값을 람다라고 놓을게요. 람다는 적분을 합니다. 인테그럴. 여기서부터 기준을 잡아가지고 이 위까지 올라가는 거야. 그럼 여기는 길이가 0이 되고 여기서는 길이가 L이 되겠다. 그래서 하한값이 0이 되고 상한값이 L이 되는 거야. 그렇게 해서 뭐야? 얘를 적분하는 거잖아. 그죠? 그러니까는 2분의 감마 얘를 앞에다 쓰고 x의 dx. 그죠? 이렇게 쓸 수 있겠다. 자, 그러면은요. 여기에서
예, 이쪽에다 쓸게요. 이꼴. 2분의 감마는 뭐예요? 상수죠? 변하지 않는 값이야. 그러니까 적분기호 앞으로 빠져나올 수가 있어. 예, 정리하면은 2분의 감마의 인테그럴 0에서 L까지 X의 dx.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적분 공식 알죠? 예, 인테그랄 뭐 A에서 B까지 X의 N승의 dx. 뭐 이런 적분식이 있어요. 이거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계산됩니까? 이거는 여기 지수 어떻게 돼요? n 플러스 1분의 x의 n 플러스 1승. 그죠? 예. x의 n 플러스 1승. 그렇게 해서 어떻게 되죠? a에서 b까지. 예.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합니까? x 대신에 b를 대입하고 마이너스 x 대신에 a를 대입하고 그렇게 계산하죠. 예. 그래서 이 식에 이걸 이제 적용을 하면 되는 거예요. 적용해 봅시다. 어떻게 되나요? 이꼴 2분의 감마에 이거 적분해요. 여기는 1이 있잖아요. x에 1승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1 플러스 1. 그죠? n 플러스 1이니까 2분의 x의 제곱 해서 어떻게 되나요? 0에서 L까지. 이렇게 되죠. 그럼 이제 이걸 계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꼴 어떻게 되나요? 2분의 감마에 x 대신에 L을 대입하면 2분의 L 제곱 빼기 마이너스 x 대신에 0을 대입하면 0의 제곱 0. 2분의 0? 0이잖아요. 그러니까 2분의 L 제곱 마이너스 0이야. 뭐가 돼요? 2분의 L 제곱 이렇게 남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렇게 자중만에 의해서 이 재료 자체의 무게만에 의해서 발생되는 변형량은 바로 식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다가 정리를 해볼까요? 자중만에 의해서 발생되는 변형량, 자중만에 의한 변형량 나온다는 이꼴 뭐가 돼요? 2 요거 앞에 쓸게요. 2분의 뭐가 된다? 감마 L의 제곱이다. 식이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자중에 의해서 발생되는 그 변형량은 이렇게 2분의 감마 L의 제곱이 된다. 물론 이 재료의 단면이 A로서 균일한 경우에 이렇게 됩니다. 균일하지 않은 경우에는 또 다른 방법을 취해야 되겠죠. 그래서 일단은요, 단면이 균일한 경우에 대해서 그때 전체에 발생된 그 자중에 의해서 발생된 변형량은 그 재료의 비중량, 그 다음에 그 길이의 제곱 나누기 2. 여기서 2가 뭐라예요? 이게 2가 뭐예요? 세로탄성계수죠. 영계수. 그렇죠? 이렇게 된다. 만약에 여기에도 어떤 외력, 하중 P가 작용이 됐다. 그러면 이 재료에 발생된 전체 변형량은 어떻게 돼요? 전체 변형량은요. 나온다는. 저 외력에 의해서 발생되는 변형량. 제가 이게 후배 법칙인가 거기에서 아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요. 어떤 식이 있죠? A 2분의 PL이라고 하는. 그렇죠? 이게 내가 여러분들한테 이거, 뭐예요? 후계 법칙에서 나오죠? 여기. 시그마는 2의 입실론. 이 식에서 나오잖아요? 여기에서, 입실론이 뭐예요? L분의 람다 아닙니까? 그죠? 또 시그마는 뭐예요? 시그마는 A분의 P잖아요? 시그마가. 그죠? 그러니까는 시그마 대신에 A분의 P를 대입하고, 여기에서 입실론 대신에 뭐예요? L분의 람다를 대입을 하면은 람다 이꼴 A 2분의 PL이 나오잖아요. 그거 플러스 뭐가 되는 거예요? 그거 플러스 바로 얘죠. 그죠? 2분의 감마 L의 제곱. 이렇게 외력 P까지 작용할 때, 이 봉 전체에 발생된 변형량 구하는 식이 이렇게 됩니다. 자, 해서 오늘 이 시간에는요, 이렇게, 봉의, 어떤 그 봉의 그 무게,
스스로의 무게죠. 자중에 의해서 발생되는 응력. 그죠? 우리가 이무의 위치에서의 그 응력도 구할 수가 있어요. 이 식에 의해서. 그렇죠? 예. 그리고, 최대 응력. 그리고 여기에 어떤 하중이 작용이 됐을 때, 그때의 응력은 바로 이 하중에 의한 응력을 여기다 플러스를 해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봉에 이제 그 발생되는 변형량은, 예, 미소, 길이를 취해서 거기에서의 변형량, 그 다음에 변형률, 후계 법칙을 이용을 해가지고 이걸 갖다가 어떻습니까? 적분을 해서 우리가 식을 이렇게 만들어냈어요. 예, 그래서 2분의 감마 L의 제곱이다. 이런 식을 만들어냈고요. 그렇죠? 역시 마찬가지로 하중 외력, 외력 P가 추가적으로 여기에 작용이 된다. 예, 그러면은 전체 신장량은 이렇게 A 2분의 PL 플러스 2분의 감마 L 제곱이 된다. 그렇죠? 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지금까지는 어떤 재료에 외부에서 어떤 힘이 가해졌을 때 그때 발생되는 응력 또는 변형량을 공부를 했는데요. 오늘은 뭐 외력도 외력이지만은 그 스스로의 그 무게, 자중에 의해서 발생되는 응력과 변형량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예, 조금 뭐 복잡한 것 같지만은 다시 한번 더 복습을 잘 해주시고요. 그래서 꼭 반드시 기억을 좀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네, 수고들 했습니다.